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가족과의 반가운 만남을 뒤로한 채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명절 증후군이죠. 명절 증후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절 증후군은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장시간 운전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와 가사노동에서 비롯된 통증이 대표적이며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 초조, 짜증과 분노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명절 증후군을 겪는 대상은 대부분이 주부였지만 최근에는 남편, 미취업자, 노인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미취업 청년들 사이에선 명절을 달콤한 연휴가 아닌 잔소리를 듣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져 명절 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추석 직후에는 통상적으로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이혼 신청이 몰려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이혼의 20%가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추석 연휴를 폐지해달라는 청원글이 60여 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선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을 하며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26일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용현졸음 쉼터 인근에서 1톤 화물차와 아반떼, 스포티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화물차가 먼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지난 23일에도 상행선 당진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세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뒤따르던 차량들이 뒤엉켜 5중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2달 전 저희 제일방송은 당진 전통시장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합덕 전통시장과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당진시의 전통시장 환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미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효용성이 없는 비가림막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전통시장. 이번에는 합덕 전통시장을 찾아봤습니다. 합덕 전통시장은 1930년부터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10년 9월 현대화된 시설로 재건축하여 개장했습니다. 합덕 전통시장에는 당진 전통시장과 달리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설치가 완료된 아케이드는 당진 전통시장과 비교하면 비가림과 햇빛을 막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한 상인은 여름이면 너무 덥고 환기가 되지 않아 물건을 꺼내놓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이처럼 수증기 분사 등의 냉방 환경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의 발길도 줄고 야채와 과일 등이 쉽게 시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진 전통시장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15층 정도의 높이를 버틸 수 있는 이 H빔. 기껏해야 1층 정도의 높이를 버티기 위해 설치됐다고 하기에는 좀 과해 보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설치된 곳은 기둥의 두께가 다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두꺼운 기둥이 도로 위에 촘촘히 박혀 있다 보니 시장 내의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을 공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가림막도 너무 좁고 높게 설치되어 있어 비가림막으로도 그늘막으로도 쓰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인들은 개개인마다 파라솔을 치고 영업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림막 설치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설치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비가림막과 함께 설치된 간판도 본인 사업장인 상가에만 지원해 이외에 장사하는 상가에는 간판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 주인이 아닌 사람은 간판도 안 달아줘요. 간판 다 돼가. 총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이 비가림막.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상인들의 영업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그나마 비가림막과 그늘막의 역할을 하는 이 파라솔마저 시에서는 인도 무단 점유라며 추석 뒤까지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정책과 투자한 세금,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낸 것이 아닐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낭비되어 가고 있는 세금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진 외목마을의 음식점에서 회덮밥을 먹은 일가족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경 충남 당진 성문면 교로리 외목마을의 한 음식점에서 회덮밥을 먹은 일가족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49살 여성 A씨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은 음식을 먹은 후 숙소로 돌아와 오후 10시쯤 고열 및 복통 등을 호소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차량에 실려 당진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식품 전문가는 최근 가을철이 돼 날씨가 서늘해짐에 따라 긴장이 풀리며 도리어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인 설악산. 설악산 단풍이 산 정상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해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은 다음 달 중순쯤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미래 기자입니다.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사무소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10월 15일쯤 절정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풍 시기는 가을 초반 기온에 따라 좌우되는데 기온이 낮을수록 빨리, 높을수록 늦게 물듭니다. 올해는 9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중부는 예년보다 1일에서 2일, 남부는 3일에서 4일 정도 단풍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 첫 단풍은 충남 계룡산의 경우 10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단풍 절정은 산 전체로 보아 약 80% 정도 물들었을 때를 말하며 계룡산은 10월 29일 단풍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18일부터 11월 9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상 최악의 여름 폭염과 이달까지 이어진 늦더위 탓에 올해 단풍색은 예년보다 곱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로써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양승조 지사는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게 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업주, 고용주분들한테 이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켜줘야 될지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의 결과를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보험료를 뺀 나머지를,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전액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피해 노동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임금 근로자 100명 가운데 1명이 받을 돈을 못 받은 건데요. 체불임금만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는 20만 7,159명으로 전체 체불임금은 9,993억 원,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 급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4,1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1,000억 원 넘게 밀렸습니다. 기업이 밀린 임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체당금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2014년 2,600억 원대에서 지난해 3,700억 원으로 42%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3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며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 됐는데요. 가을철 나들이 방해꾼이 있습니다. 야생진드기로 인한 감염성 질환이 바로 그것이죠. 야생진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철 대표 감염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 둘의 공통점은 매개체가 야생진드기라는 점입니다. 각각 진드기 유충과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고열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올해는 쯔쯔가무시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쯔쯔가무시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3에서 2016년 동기간에 대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지난해 54명, 올해는 28명입니다. 환자 10명 중 9명가량은 추석 명절 전후 벌초와 성묘, 가을 산행 등이 집중되는 9에서 11월에 발생하는 만큼 이번 가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긴팔과 긴 바지를 입어 신체 노출을 피하거나 털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놓고 눕거나 잠을 자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해야 하며 농작업 후 고열이나 오한, 두통 등이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여성, 남성 구별 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 여성의 안전과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도시. 여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여기는 여성 친화 도시 당진입니다.